강남 원룸 전용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97만 원?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돈 모으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절약한다, 소비 줄인다, 커피도 안 마신다. 근데 막상 보면 강남 원룸 월세 97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평균보다 무려 30만 원이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말뿐인 절약이 왜 무서운 건지, 진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무엇이 다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남 평균 월세가 97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 원룸이 평균 67만 원이라고 하니까 평균보다 3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거죠. 강남 원룸 전용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97만 원?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1년이면 116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97만 원이면 이자가 거의 10%인 수준인 건데요. 살기 좋아서 강남에 산다는 말, 과연 얼마나 실속이 있는 선택일까요? 물론 정말 누군가는 필요해서 그 공간을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버는 월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월세 비용이 지출이 된다면 돈을 절약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매달 월급을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강남에 살고 싶어서 97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버는 돈 40% 50%를 월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절약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또 욕심이 있어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지금 절약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커피도 안 마시고 옷도 안 사고 친구들 약속도 줄였어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를 줄였는데 돈이 안 모인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가장 큰 소비, 주거 비용을 통제하지 않으면 작은 절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강남이 좋아요. 그래도 회사가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전체 월세 평균 같은 경우는 67만 원입니다. 강북 도봉구 같은 경우는 43만 원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48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같은 서울이라도 소득 대비 합리적인 선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강북은 좀 무서워요. 지하철 타는 시간을 줄이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올라가겠죠. 집이 깔끔하고 카페도 많고요. 그냥 강남에 살면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고, 그럼 제가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강남은 안 무섭나요? 지하철 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도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관련된 영상들을 본다든지 이런 시간들로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남에 살아야 돼.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있겠죠. 강남이 아닌 곳도 집이 깔끔하고 좋은 카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야만 내가 잘난 게 될까요? 내가 여기 사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려고 하는 자세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될 수가 있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거주라는 것도 살다 보면 실제 만족도는 6개월이 지나면 다 똑같고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소비,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내가 저축을 한다, 그리고 이 저축을 통해서 시드를 모아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커피를 줄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월에 6만 원 정도를 절약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소비한 금액은 월세로 97만 원을 쓰는 겁니다. 외식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면서 월에 10만 원을 절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월세로 97만 원을 쓰는 거예요. 문제는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주거 비용을 살면서 여기에 플러스 절약도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거 비용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말 강남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죠. 뭐 직장이나 아니면 특수적인 일, 뭐 새벽에 일이 끝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택시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되묻고 싶은 건 97만 원의 월세가 아니라 60만 원, 50만 원, 조금 낙후된 원룸에도 살 수 있냐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또 싫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차를 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는 차, 또 좋은 차로 사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돈 열심히 모아놨던 거 3천만 원, 4천만 원 그냥 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에게 또 되묻고 싶어요. 200만 원, 300만 원 중고차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 사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또 어떤 분들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남에 살면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내가 성공한 게 아니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강남에 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강남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정말 주변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절약해야지, 돈 모아야지. 하지만 그 말의 무게만큼 실천이 따르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매달 97만 원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절약을 그래도 남들 못지않게 해봐서 지금 힘든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도 자취를 하다가 지방에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살고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왔다 갔다 거의 3시간, 3시간 반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던 차도 중고차로 그냥 팔아버리고 또 다른 중고차, 모닝, 흰 색깔 300만 원짜리를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으면 그거는 사실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뭔가를 더 희생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해서 시드를 모으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시드를 모아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외로움이나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약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절약은 결국 누구나 힘들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